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최근에는 아주 그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이 공황장애에 시달린다고 본인이 스스로 또 고백을 하기도 하고 이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는지. 그리고 이 공황장애 증상은요, 얼른 보면 아주 심한 불안증과 비슷합니다. 정말 막 심장이 멎고 막 호흡이 정말 가빠서 급해지고 뭐 정신없죠, 정말. 대개 이런 것은요, 무슨 뭐 전조 증상이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벼락 치듯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갑자기. 예. 자, 그래서 이게 꼭 불안 발작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정신병리적으로는 불안증하고는 굉장히 다른 아주 독특한 이런 병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게 오면은 뭐 혼자 이 감당해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공황장애 환자들은 정말 이 그냥 공황장애가 아니고 대개 어떤 그 상황이 사회적인 상황에서 공황장애가 오는 경우가 더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령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아이돌이라든가 유명한 연예인들이 정말 무대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연단 공포증이 같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은 정말 도저히 그 연주가 안 돼서 내려오는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거 한번 당해놓으면은 그 사람은 다음에 뭐 다시 정말 무대에 올라가기가 힘든 이런 경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주 좁은 방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못 견디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터널을 못 지나가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고소 공포증도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가면 이 사람은 그런 집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제 비행기도 못하죠. 비행기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 미국에서 한 사람 경험을 했는데 이 보스턴에서 마이애미 가는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떠서 고공 비행이 되기도 전에 이 양반이 갑자기 막 심장이 터질까 봐 구성도 못 치니까 승무원들은 이게 뭐 급성 심장병이다. 그래서 뉴욕 공항에 참 비상 착륙을 했던 뭐 이런 환자도 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좀 멀쩡한 사람인데 참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아주 힘든 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응급실에 이제 실려오면은 대개 사람들이 이제 숨을 못 쉬니까 막 그러고 오니까 이 응급실에 이 신참들은 보면은 뭐 당장 이 산소 마스크부터 갖다 댑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응급실 당반인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이런 데는 조심해라. 그 제1번이 적대로 공황장애 환자들한테는 산소를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막 숨을 막 헐떡거리니까 지금 과호흡증입니다. 과호흡증. 이 호흡이 너무 많이 하니까 산소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면은요, 산소가 필요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이것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소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시카고 계시는 분인데 교포예요. 근데 이제 이 한국의 사업차로 한국에 자주 오세요. 근데 이분은요, 오시기 전에 꼭 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 박사, 내가 언제쯤 서울에 가는데 그때 서울에 계시느냐. 그래서 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오는 겁니다. 서울에 내가 그때 뭐 출장 중이라다가 그러면 양반 스케줄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꼭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이 참, 뭐 응급실에 들어오면 뭐 응급실에도 뭐 난립니다. 뭐 지금 사람이 지금 심장이 먹고 죽게 생겼으니까 막 응급실
직원들이 뭐 정신이 없습니다. 뭐 검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야 되는데 그 한 10분, 20분 지나면은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냐.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거짓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검사를 해보지만 뭐 검사가 완전히 정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로토닌 결핍증에는 이 세로토닌을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SSRI라는 약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SSRI 약을 쓰면은 이 병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아주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정말 발작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는 뭐 세로토닌 먹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의사들은 그때 이제 예방책으로 또 치료, 근본 치료적인 의미에서 SSRI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신경안정제를 따로 줍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령 뭐 어디 정말 꼭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미리 이 신경안정제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체로 조금 불안해도 정말 그렇게 소란을 피우지 않고 끝나게 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참 이 가치 있는 사람도 아주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도 언제 한번 미국에 참 회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백화점에 안내는데 그런 양반들은요, 크리스마스 쇼핑을 못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백화점이 뭐 정말 난리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뭐 갑자기 이런 변이 당하면은 그때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뭐 정말 죽는 줄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렇게 복잡한 크리스마스 쇼핑도 물론 이제 못 가고, 참 그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당해보면은 그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막 정말 식은땀을 막 흘리고 온몸이 정말 땀범벅이 되는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요, 대개 참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대개 또 이런 환자들은 또 자기가 일어날 만한 상황을 피해요. 가령 장거리 버스 같은 걸 잘 못합니다. 자기가 자가용을 몰고 가는 건 괜찮아요. 뭐 자가용을 몰면은 뭐 자기가 좀 불안하고 이러면 뭐 옆에 세워놔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 공용 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좀 불안하다고 섭시다 그런다고 서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그런 곳은 이제 가급적 이제 피하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말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되면은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정말 참 굉장히 아주 욕을 보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을 쓰는 방법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심리적인 방법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폭포요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폭포요법. 이 양반이 가령 터널을 못 들어간다. 겁이 나서. 그러자 이제 주치의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주치의가 운전을 하고 이 양반 옆에 조수석에 앉고. 좀 불안하죠. 터널로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의사하고 같이 가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상당히 안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몇 번 하고 나면은 뭐 괜찮네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게 되는, 이것도 참 굉장히 좋은 치료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참 왜 그런 일이 잘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정신과적인 해석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문제는 자기 실수라든가 그런 데 대한 그 과민증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말 인기 연예인들이 이 공황장애가 많이 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은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또 의젓한 경우에는 의젓해야 되고,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벌벌 떨고 막 숨이 가빠지면은 그 연기를 해낼 수가 없죠. 그거는 뭐 근본적으로는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 나는 잘못되면 안 된다.
그런 경향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말하자면 실수 공포증입니다. 내가 만약에 연기를 하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인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런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힘이 들어도 뭐 괜찮고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이 환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그런 참 험한 꼴을 보이면은 안 되겠죠. 인기의 영향이 당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가령 그 고소공포증 같은 그런 경우도요. 대개 이제 이 주치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치료법이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폭포요법이 제일 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면은 환자에게 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안심을 시켜야 돼요. 환자한테는 첫째, 이 병으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확실시켜요. 이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죠. 막 숨도 안 넘어가고 막 심장이 벌렁거리니까 아이고 이게 뭐 정말 처음 당해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그리고 곧 죽을 것 같죠. 그렇게 이제 첫째는 죽을 것 같은 느낌 이것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절대로 이 병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환자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게 이게 이제 치료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절대로 이 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요, 이 발작은요, 갑자기 참 이 아웃 오브 블루 스카이죠. 그야말로 참 이 마른 하늘에 벼락 치듯이 막 오면은, 이거는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대개 길어야 그냥 10분, 20분,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거나 겁을 내먹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상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아까 과호흡증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정말, 금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정말 참 힘들겠지만 좀 차분하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좀 힘들겠지만. 그게 이제 그런 증상이 오면은, 아하, 그래, 내가 또 공황 발작이 오는가 보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오래 가지 않는다. 또 이 병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다. 하는 확신을 가지면은 조금 이제 안심이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밖에 나가서 찬바람을 좀 쉬거나 그렇게 조용히 좀 이렇게 걷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절대로 우리가 허둥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그때 뭐 급하니까 막 119도 부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막 허둥대고 다가가면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정말 나도 그전에는 한번 알아봤지만 뭐 별거 아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지나간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정말 뒤뜰을 조용히 걷는다든가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이런 환자들은요, 누가 꼭 같이 다녀야 되기 제일 안전합니다. 누가 같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제 혼자 어디로 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은 우리가 약을 먹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은 약을 먹기 전에 우리가 참 이 정신적으로 너무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 조용히 호흡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치료 기법도 굉장히 아주 참 좋은 기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